월스트리트 저널이 긴급 보도를 했습니다. 그 보도 내용이 주한미군이 철수된다는 이야기예요. 충격적이죠. 한번 보실래요?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28,500명 중 4,500명을 한국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야, 이 기사 하나가 시장에는요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야말로 장소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괌 등 인도태평양으로 이전 검토한다,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이까지 하잖아요. 게다가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이 취재를 할 때 한 사람만 취재를 한 것이 아니고 여러 당국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 당국자. 그러면 한 사람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를 담당하는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썼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신뢰성이 더 커집니다. 일반적으로 저도 기자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일반적으로 기사를 쓸 때 핵심에 있는 한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사실 만들어서 기사를 씁니다. 예. 그리고 나면 만약에 정부의 정책이 바뀌면 기자부로 소설 쓰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은 근거가 있는 거예요. 취재원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기자는 취재원 없이 자기 스스로 절대로 기사 쓰지 않습니다. 최소한 기자라는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당국자를 취재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구동성으로 주한미군 28,500명 중에 4,500명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쓴 겁니다. 이거는 제가 봐서 엄청 충격적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신빙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말입니다, 미국 국방부도 아니다, 그럴 계획이 없다, 이렇게 부정을 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아니다, 미군이 철수할 일 없다, 이런 이야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은요, 이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서는 너무 구체적이라 이거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을 믿기에 적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 어떻게 구체적이냐, 주한미군 병력 현황이 지금 전체 28,50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28,500명 중에는요, 육군이 2만 명, 공군이 8,000명, 해군이 300명, 해병대가 100명, 특전사가 100명입니다.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육군 중에 2만 명 중에 4,500명을 괌 등으로 이전한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썼어요. 구체적으로. 게다가 4,500명이라는 숫자, 이 숫자는요 일반적으로 스트라이크 군이라고 하고, 스트라이크 군, 긴급 파견하는 군대, 신속 대응군,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런 스트라이크 군의 수가 하나의 여단입니다. 여단의 규모가 4,5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주한미군의 육군 중에 그죠? 4,500명에 대한 것은 유동성이 있다, 이렇게도 봐야 되나요? 당장 말입니다, 완전히 철수라는 말은 없을지 몰라도 2만 명 중에 4,500명을 스트라이크 군으로 편성을 하는 거예요. 신속 대응군으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4,500명이 뭐 괌으로도 갔다가 아니면 뭐 필리핀으로도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도 왔다가 이렇게 신속 대응군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너무 구체적이죠. 일반적으로 저는요, 기자를 오래 했기 때문에 기사를 보면 부인을 하더라도 이게 여론을 떠보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반응을 보기 위해서 흘리는 기사들도 있거든요. 지금 저는요, 딱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흘리는 기사 이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흘리는 기사는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 명의 당국자라고 했잖아요. 예, 그것을 감안을 해보면 예, 실질적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감축 계획이 있는 겁니다. 예, 사실 지금까지 말입니다. 주한미군 사령관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한국군에 한국군에 지금 들어와 있는 주한미군 여기에 대한 것을 전략적인 어떤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말입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은요. 6.25 정전 이후에 대북 억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2의 남침을 막겠다. 쉽게 말하면 인계철선입니다. 인계철선. 그런데 주한미군 사령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주한미군은 중국 앞에 항공모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대북 견제 역할에서 대중 견제 역할로 확장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대북 견제 역할을 하겠죠. 그러나 이게 정지된 항공모함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결국 말입니다. 남한 땅 자체가 대한민국이라는 땅 자체가 중국을 견제하는 핵심 전략기지가 된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변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역할이 변하잖아요. 역할이 변하니까 아마도 말입니다. 이게 대중 견제로 바뀌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것까지 감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는요. 지금까지는 대북 견제 역할을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대만 양안 전쟁이라고 하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것. 그것까지도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면 한국에서 말입니다. 대만으로 내려가는 것보다가 괌에서 대만으로 올라오는 게 훨씬 전략상 유리하거든요. 그런 측면을 감안을 해보면 분명히 말입니다.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철수는 꼭 아닐지 모르지만 감축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말입니다. 주한미군은 그때 줄여왔거든요. 전략적 유연성을 가지고 주한미군을 감축해 왔습니다. 1953년 전쟁이 끝났을 때만 하더라도 주한미군은 32만 5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2년 후 1955년에는 8만 5천 명으로 줄었죠. 그리고 1969년에 닉슨 독트린이 발표가 되면서 1970년에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절반을 줄였어요. 4만 3천 명까지. 그리고 1989년에는 넌 원어 수정안을 통해서 3만 6천 명까지 줄였고요. 2004년에는요. 한미안보협의회 회의를 개최해서 이때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3만 5천 명으로 줄여서 2006년에는 이제 고정을 시켰습니다. 2만 8,500명으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시기와 때에 따라서 감축을 계속해 왔잖아요. 앞으로도 감축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기사를 쓴 것은 그만큼 신뢰가 있고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는요. 주한미군의 철수나 감축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올 일입니다.
언젠가는 뭐 지금 현재 감축이 되든 아니면 가까운 미래에 감축이 되건 아니면 더 큰 미래에 더 먼 미래에 더 많이 감축이 돼서 철수를 하든 뭔가 계속 위상은 바뀌어갈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거 아주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의 항의에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스스로 주한미군이 없어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북한을 가볍게 볼 게 아니거든요. 북한은 6.25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한국인들을 학살하고 죽였습니다. 그것을 생각을 하면요. 저는 우리 스스로 한국군 스스로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되고 그러자면 거기에 필요한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같은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요. 지금처럼 느슨하게 북한이 왜 쳐들어오겠어. 북한이 핵을 대한민국에 쓰겠어.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말고요. 아주 강력하게 우리가 방위를 튼튼히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를 살리는 길이에요. 다시 6.25 전쟁 같은 최악의 동족 상잔의 비극은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주한미군이 감축을 하든 철수를 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스스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힘 이게 더 중요한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든 김정은이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거고요. 중국도 시진핑이 대한민국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대한민국 스스로 차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그런 지도자를 뽑아야 된다. 여러분 차강이라고 하잖아요. 스스로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지도자를 뽑는 것 모든 게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한미군 감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강력한 지도자를 뽑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 오늘 또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